남편은 이렇게 안 해줘요. 나한테 맡겨요. 다 해줄게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실 분들이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집니다. 사실 저는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시간을 지나온 분들도 계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52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특별히 화려한 인생을 살아온 것도 아니고 누가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키우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갈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집에는 저와 남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만 해도 저희 부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로 웃으며 대화도 많이 했고 주말이면 같이 장도 보고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렵고 또 순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아이들 학원과 집안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웃는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조용히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조차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제가 다른 방에서 자게 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이 몇 달이 되었고 몇 달이 몇 년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활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서 잠깐 마주치고 저녁에 식탁에서 잠깐 마주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마치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회사 이야기나 친구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저 역시 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말리다가 문득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잔주름이 조금 늘어 있었고 눈가에는 피곤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울 속의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동안 저는 그저 아내이고 엄마라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감정이나 설렘 같은 것들은 아주 오래전에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울 앞에 서 있던 저는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던 제 일상에 아주 작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처럼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다니고 있었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조용한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이 아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평범한 마트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만남이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을 다시 깨우게 될 줄은 말입니다. 남편과 제가 각방을 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의 콧골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제가 먼저 다른 방으로 이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만 그렇게 자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자연스럽게 작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남편은 원래 쓰던 침실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금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마주치면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잠 잘 잤어. 코 안 골았어. 그런 가벼운 농담 같은 말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말들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저희는 서로의 방 문을 두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나 회사 이야기,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농담을 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시간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아 있거나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정리하며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남편에게 말을 걸어볼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한 질문 하나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 하면 괜히 어색해질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다 보니 저희 부부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긴 침묵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조금씩 멀어졌을 뿐입니다. 잠자리 역시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몇 번 거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서, 그런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잠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런 시간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스러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거실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정말 부부의 삶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멀어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며 제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직 크게 늙은 나이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다는 생각, 그런 감정들이 제 안에서 아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스스로를 타이르곤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생각이냐고 말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외로움이 결국 저를 어떤 곳으로 이끌게 될지 말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집 근처 마트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고 저녁에 먹을 채소와 과일을 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마트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그 마트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물건들은 대부분 갖춰져 있었고 직원들도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많아 얼굴이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그곳에 들렀기 때문에 계산대 직원들도 대충 제 얼굴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채소 코너에서 상추와 오이를 고르고 과일 코너에서 사과 몇 개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매장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손님들도 평소처럼 조용히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주 평범한 동네 마트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을 때 처음으로 그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 보였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시선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산대 옆에서 물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열대에 놓여있던 상품들을 하나씩 가지런히 정리하며 손님들이 편하게 집어갈 수 있도록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차분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묘하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민망해져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장 많이 보셨네요. 그 목소리는 바로 그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남자는 물건을 담을 비닐봉지를 건네주며 가볍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괜히 쑥스러워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먹을 게 좀 떨어져서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채소가 빨리 상하더라고요. 자주 사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짧은 대화였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마치고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바깥의 공기가 살짝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걸어가다가 문득 방금 전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장 많이 보셨네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고개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털어내려고 했습니다. 그저 새로운 직원이 친절하게 말을 건 것뿐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이상하게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계산대 옆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모습, 그리고 눈이 마주쳤을 때의 부드러운 표정.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말자고 말입니다. 그저 우연히 한번 본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마트에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계산대 쪽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간단한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면 동네를 잠깐 산책하거나 장을 보러 나가는 평범한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트에 가는 날이면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더 마트를 들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대 쪽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날에 그 남자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저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에 서 있었고 그는 비닐봉지를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장 보러 오셨네요. 그 말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에 먹을 게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는 물건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에는 채소가 빨리 상하니까요. 그저 그런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몇 마디 말을 나누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트에 갈 때마다 저는 그 남자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계산대에 서 있었고 어떤 날은 진열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서 몇 번이나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먼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인사들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채소 코너에서 토마토를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토마토가 괜찮게 들어왔네요. 저는 조금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남자는 손에 박스를 들고 있었고 방금 새로 진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요. 색이 좋아 보이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들어온 거라 신선할 거예요. 그날 우리는 잠깐 그 자리에서 토마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요리에 넣으면 맛있는지 같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끝나고 계산대를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어떤 날은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덥죠? 어떤 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건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손님 많네요.
그렇게 짧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생각보다 말을 차분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크게 웃거나 떠들지 않았지만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요즘 자주 오시는 것 같네요. 저는 순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래 장을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이제 익숙하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얼굴이 익숙하다는 말. 그 말은 어쩌면 그도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마트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저 동네 마트 직원과 몇 번 인사를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저 동네 마트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마트에 들어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매장 안을 한번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오늘도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마트에서 마주치는 일이 반복되자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네에서 자주 보는 사람 하나 늘어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채소를 씻어 넣고 과일을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상하게 마트 계산대 앞에서 나눴던 짧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토마토 괜찮게 들어왔네요. 그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상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고개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지워보려고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화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움직이며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누군가와 마주쳐도 그 사람의 얼굴을 오래 떠올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계산대 옆에서 웃으며 말을 건네던 표정이나 물건을 정리하던 모습 같은 것들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머리를 말리다가 거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드라이어 소리가 멈추자 방 안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 모습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잔주름이 조금 늘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그 남자가 나를 보며 웃었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괜히 얼굴이 조금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감정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느껴지는 작은 설렘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인정하기가 조금 두려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괜히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그저 동네에서 자주 보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저는 또다시 마트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살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며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조금 놀랐습니다. 내가 왜 마트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괜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채소가 조금 부족하니까 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곳에 가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괜히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트에 가는 일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별히 살 것이 많지 않아도 냉장고를 열어보며 부족한 것을 찾곤 했습니다. 상추가 조금 남아 있어도 새로 사야 할 것 같았고, 과일이 아직 남아 있어도 괜히 하나 더 사게 되었습니다. 마트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매장 안을 한번 둘러보곤 했습니다. 계산대 쪽이나 진열대 사이 어딘가에 그 남자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날에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음료 진열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어떤 날은 계산대 뒤에서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그는 늘 먼저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그 말은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네. 집에 먹을 게 또 떨어졌네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 정도였던 대화가 어느새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계산을 마치고 봉투에 물건을 담고 있는데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이 이 근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뒤쪽 아파트에 살아요. 그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시는 거였군요. 그날 우리는 잠깐 동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처 공원이 언제 생겼는지, 새로 생긴 카페가 어떤지 같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마트를 나설 때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화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건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손님 많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가 봐요. 평일에는 조금 한가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동네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조금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요. 어디 살다가 오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방에 있다가 올라왔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아직은 좀 어색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산다는 말이 묘하게 귀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죠. 저도 처음 이 동네 왔을 때 낯설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는 얼굴이 하나씩 생기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다른 손님 계산을 하면서도 가끔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덥죠? 네. 그래서 장 보러 나오기도 귀찮네요. 그러면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더 답답하잖아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트를 나서는 순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와 나누는 몇 마디의 대화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마트 안이 조금 한가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마치고 봉투에 물건을 담고 있었고 그는 계산대 옆에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자주 오시는 것 같네요. 저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래 장을 자주 보는 편이에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주 마주치면 괜히 반갑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살짝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그저 동네 마트 직원과 손님의 대화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서로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는 아직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던 그 시간이 제 마음을 어디까지 흔들게 될지 말입니다. 그렇게 마트에서 마주치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와 그 남자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였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와 마주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트에 들어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계산대 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남자가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역시 저를 발견하면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미소는 언제나 조용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트 안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채소 코너에서 상추를 고르고 있었고 매장 안에는 잔잔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상추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살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네, 색이 좋아 보이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상추를 하나 들어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라 신선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손이 제 장바구니 쪽으로 잠깐 가까워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상추를 제 장바구니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고 잠깐의 정적이 흐르자 저는 괜히 민망해져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가볍게 웃는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조금 깊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남자와 마주칠 때마다 조금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을 때 그의 시선이 느껴지면 괜히 봉투를 정리하는 손이 어색해졌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물건을 담아주며 말을 했지만 그 말투나 표정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덥죠? 네. 요즘은 밖에 나가기만 해도 지치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잠깐 나와서 바람 쐬는 게 좋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방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마트에서 있었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상추를 고르던 순간, 바로 뒤에서 들리던 그의 목소리,
그리고 잠깐 스쳤던 그 눈빛. 저는 괜히 한숨을 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동네 마트에서 몇 번 마주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긴장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느껴지는 묘한 떨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써 그런 생각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다시 그 남자를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마트 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꽤 늦어져 있었고 손님들도 거의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매장 안에는 잔잔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길게 진열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특별히 살 것이 많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마트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는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아주 잠깐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평소처럼 가볍게 웃는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조용한 긴장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장바구니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게 들렸습니다. 네. 집에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하나씩 계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대의 작은 기계음이 조용한 매장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물건을 봉투에 담아 건네주며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곧 마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매장 안쪽에서 직원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자동문이 천천히 닫히며 매장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몇 명 남아있던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고 매장의 불빛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계산대 옆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괜히 바로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도 계산대를 정리하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자주 오시는 것 같네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는 잠깐 시선을 떨구었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주 마주치니까 괜히 반갑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안은 거의 정리가 끝나가고 있었고 직원들이 하나둘 뒤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이 바로 근처라고 하셨죠? 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마감하고 나가면 잠깐 같이 걸어가도 괜찮으세요?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제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잠깐 고민하는 척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마트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매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밤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 불빛들이 길가를 밝히고 있었고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집에 가면 좀 조용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끔은 좀 그렇죠.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게 몇 걸음을 더 걸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래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미 되돌아가기 어려운 어떤 순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잠시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근처에 있는 작은 숙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한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조명만 켜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늦은 밤의 도시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외로움과 감정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졌고 오래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지나간 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져 있었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리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현실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시간이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우리는 짧은 인사만 남긴 채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따뜻한 감정과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묘한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집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남편은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불을 켜는 순간 갑자기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동안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트에 가는 것이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그 남자를 다시 마주치게 될까봐. 그리고 그 눈빛을 다시 보면
제 마음이 또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불안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를 봤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았을까? 혹시 누군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괜히 시선이 자꾸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큰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혹시 남편이 눈치채지는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트의 밝은 불빛과 그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두 가지 기억이 머릿속에서 계속 엇갈리며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위험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다시 평소의 생활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이 되면 남편과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마트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남자를 다시 마주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을 다시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또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며칠 뒤 저는 다시 마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채소도 떨어져 있었고 과일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트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손님들이 장을 보고 있었고 계산대에서는 익숙한 기계음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계산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어딘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아주 잠깐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괜히 채소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는 척하며 매장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계산대 쪽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계산대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투도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진열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말이 몇 마디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니에요. 아직입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그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언제나 차분하고 여유 있는 표정이었는데 그날은 어딘가 조급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제가 계산대 앞에 서자 그는
다시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이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물건을 계산했습니다. 저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좀 바빴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또 하나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 그는 봉투를 건네주며 짧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그저 평소와 같은 말이었지만 어딘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트를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계산대 쪽을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의 전화 통화, 어딘가 조급해 보였던 표정, 그리고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던 태도, 그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 모르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계속 불길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마트에 갔습니다. 일부러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갔습니다. 혹시라도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면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트 안은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매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꽤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그 여자의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 말은 분명 화가 섞여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 하지 마. 그 여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또 그런 거지. 또 다른 여자 만나는 거지.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 이 마트에서 몇 번째야? 그 말은 아주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몇 번째라는 말.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처음 마트에서 눈이 마주쳤던 순간, 자주 마주치던 인사, 늦은 밤 함께 걸었던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 주변을 살피며 그 여자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 여자는 화가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이제 처음 보는 줄 알아. 여기서 일하면서 여자들한테 다 그러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에게 그저 마트에서 만난 많은 여자들 중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설렘과 두근거림이 갑자기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마트 앞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매장 안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들었던 그 여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몇 번째야? 그 짧은 한마디가 그동안 제가 믿고 있었던 모든 시간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생각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 마트에서 눈이 마주쳤던 순간, 자주 마주치며 나누던 짧은 인사, 늦은 밤 함께 걸었던 그 시간, 저에게는 모두 특별하게 느껴졌던 기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에게는 그저 익숙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하게도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그동안의 시간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웃으며 말을 걸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오늘 장 많이 보셨네요.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부터 이미 저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그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돌렸고 거실에는 평소와 같은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로움, 설렘, 그리고 후회.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지나간 뒤에 남은 것은 결국 아주 조용한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끔 사람의 마음은 아주 작은 순간에 흔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그때의 기억이 조용히 남아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마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을 다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끔 밤이 조용할 때면 문득 그때의 시간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기억을 붙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지나간 시간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